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9월 3일 일요일이죠. 부산 날씨 아주 좋습니다. 하늘도 전형적인 가을 하늘, 좀 느낌이 물씬 풍기죠. 어제 제가 가게에 있다가 그냥 하다 심심해가지고 셔츠를 어떻게 만드나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지금 별 관심을 안 두다가.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쉽네요. 그래서 어제 제가 어제 저녁에 2개 만들고 조금 전에 한 2개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거 괜찮네요, 이거. 그래서, 뭐, 하나 만드는데 딱 보니까 그래, 최대, 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0분 정도?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6개 막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이거 저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일단 좀 방향도 좀 바꿔보고. 그리고 그래, 아, 한 20초, 30초, 40초,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 아까 조금 전에 그래 보니까 한 장관 셔츠 잠깐 올렸더니 조금 전에 한 놈이 댓글을 하나 달았던데. 뭐야, 가발을 어떻고 저쩌고. 아니, 그래, 이 빨갱이 새끼들이 한동훈 가발이 어떻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전부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설사 그래, 한 장관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머리라 가지고 가발을 썼다면, 그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그냥 가장 저열한 인신공격이잖아요, 인신공격. 여자 보고 예를 들어서, 진짜 못생겼네. 못생겼네. 내지는, 야, 그걸 얼굴이라고 달고 다니냐. 이런 얘기 하는 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소위 이 빨갱이 새끼들은 보면, 진보라고 하는 새끼들은 보면, 인권이 어떻고, 아주, 겉으로는 아주 뭡니까, 거창하게, 자기가 정말 도덕적인 양, 정말 진보적인 양, 또는 자기가 정말 깨어있는 양, 이렇게 말들은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생활에서 하는 말과 행동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말과 행동하고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일종의 내로남불, 표리부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본질이죠, 본질. 빨갱이들의 본질.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냥 DNA에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한테 필요하면, 온갖 미사여구나, 온갖 도덕적인 어떤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도덕적인 양, 깨어있는 양, 진보적인 양,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온데간데 없이 그냥 상대를 아주 야비하게, 비겁하게 공격하고 물어뜯는 거. 이게 빨갱이들의 소위 우리나라 좌파, 진보라는 것들의 본질이라는 거죠, 본질. 제가 보니까 그래, 어제 이제 뉴스를 보니까 어제 쇼츠로도 잠깐 올렸습니다만은,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뭡니까, 9월 1일 날 이제 어제 올린 것 중에 하나가 1일 날 국회에서 이제 인터뷰 기자가 잠깐 물었을 때 표정을 보면 잘 보면 입맛을 쩝쩝쩝 다십니다. 그리고 어제 집회에 나갔을 때 제가 연합뉴스를 틀어놨는데 그러면 오후 5시 뉴스를 딱 하는데 그게 나오길래 그냥 좀 뚫어져라 좀 보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래 카메라가 이제 이재명을 딱 비추는데 딱 그 순간에 이재명이 입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쩝쩝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론 이거는 이제 어차피 제 순수한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뭐 뭘 먹은 거는 분명해요. 그리고 그 입맛 다시는 모양을 보면 어차피 자기가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샌드위치라든가 이런 걸 먹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표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뭡니까 그 텀블러를 따로 뒀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분명히 미숫가루가 들어있을 거예요. 미숫가루에다가 예를 들면 견과류를 빻아가지고 섞어가지고 먹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 액체 성분의 그 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미숫가루든가 이런 걸 타가지고 먹고 나면 이 잔유물들이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이게 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좀 불편하니까 그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찝찝거리게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재명이가 자꾸 찝찝거리는 그게 미숫가루에다가 견과류 정도를 타가지고 그렇게 계속 마시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보셨겠지만 정확하게 어제 집회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6끼를 굶고 나간 거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만 이틀을 굶었다는 얘기입니다. 만 이틀을 굶으면 어제처럼 그렇게 막 씩씩하게 걷고 그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만 이틀 굶으면요. 일단 뭐 어떻게 움직이는 거는 막 좀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씩씩하게 걷거나 말을 하거나 이거 진짜 귀찮아지거나 할 수는 있지만 만사가 귀찮아지게 돼 있어요. 진짜 정확하게 이틀 딱 굶으면 그때부터 진짜 정말 귀찮아지기 시작한다니까. 그런데도 어제 보니까 뭐 소리 지르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갱이 새끼들은 코끼리를 끊고도 진짜 체력이 떨어지거나 하질 않아요. 체력이 왕성하잖아요. 도대체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진짜 궁금해. 야, 찌빠 새끼들아, 야, 빨갱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안 궁금하냐? 어? 아니, 최소한 이거는 상식 아니냐? 네가 지금부터 아마 그래 코끼리를 끊고 물만 마시면서 딱 정확하게 이틀만 버텨봐라. 아니, 진짜 웬만한 사람은 버티기 힘듭니다, 그거.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한 두 끼 굶으면서부터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물론 그냥 뭐, 하루에 뭐 한 두 끼 정도만 먹는 사람들이야 뭐 한 두 끼 정도 굶는 거 아니면 하루 정도 굶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꼬박꼬박 세 끼를 만약에 챙겨 먹는 사람이면 한 두 끼, 세 끼 굶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같은 놈이 당뇨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6끼를 만 이틀을 굶었는데도 멀쩡해.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래 뭐 서정욱이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패널로 나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그러니까 그 뭐 조롱하면 안 되니 어찌 하는데 그렇게 설명할 게 아니고 그럼 만약에 그런 소리를 하면 이 빨갱이 새끼들이 조롱을 누가 하고 있냐고. 정치인들 약자의 최후의 수단인 이 단식이라는 고귀한 이 어떤 행위를 지금 누가 뭐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거냐고. 어? 니들이 지금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지 않냐고. 저 고귀한 저 행위 자체를 단식이라는 저 고귀한 행위를 빨갱이 너그 새끼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라고. 뭐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래 오늘 아까 잠깐 올렸던 셔츠 한동훈이 거 잠깐 올렸는데 특히 이제 김의겸이하고 이제 싸울 때 이제 제가 딱 끊어서 올린 그 부분 그게 바로 빨갱이들을 갖다가 사냥하는 정석입니다. 정석. 그러니까 지난 정부도 얘기하니까 뭐 아니 지겹지도 않냐고 하니까 안 지겹다고 안 지겹거든 개새끼.
그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돼요. 어차피 저 새끼들이 워낙 집요하게 물고 씹고 뜯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딱 보면 그 쇼츠에서 딱 보면 이 빨갱이들의 습성을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얘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사냥을 해야 된다는 걸. 거기다가 김정배 그 새끼도 그러니까 뭐 막 아무 때나 막 썼다는 말이냐고 막 하는 게 그게 바로 자기들이 그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특활비를. 그리고 윤통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통 뭐 법원에서 뭐 저기 공개하라고 나왔잖아요. 당연히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한동훈이가 정확하게 김어겸이하고 그 저기 대화하면서 정확히 다 보여줬습니다. 법원에서 윤통 보고 특활비 까라고 했던 거 절대 못 가지. 김정숙이 그거 까야지 씨발. 그걸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를.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이 국힘이나 이것들을 소위 보수라는 것들을 제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보시면 택시비도 올랐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하거든요. 올랐는데 얼마인지 아냐고 물었거든요. 기본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수진이가 지금 택시비가 올랐다. 얼마인지 아냐? 그러는데 이제 한 총리가 뭐라고 하냐? 기본요금을 말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 얘기는 그 기본요금이 얼마 올랐는지를 물은 거예요. 오른 양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이수진이는 정확하게 어떻게 의도하고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 장관이 이 말에서 딱 보면 한 장관이 딱 뭡니까 이해를 한 거는 기본 요금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물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장관이 한 총리가 한 1,000원쯤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거. 그랬는데 이거를 모든 언론이고 어디고 전부 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대화에서 나오죠. 그 양반은 버스비보다 택시비가 싸다고 생각한 거예요. 버스가 크잖아. 뭐 그건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모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공감 능력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3,000원 된 지는 무지하게 오래됐는데 1,000원대 한 건 이보세요. 이해를 못한 거 한 총리의 지금 이 대화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건 이것들이거든요. 이 새끼들. 그러니까 언론이고 뭐시고 전부 다 지금 이거 가지고 한동안 물고 씹고 뜯고 했잖아요. 그 이게 지금 그나마 제가 그래 최병묵이 그 새끼를 졸라게 싫어하는데도 한 번씩 좀 마음에 들 때가 그래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최병묵이가 한마디 한 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전부 다 그 뭐야 그 이 택시비를 잘못할 수도 있다, 뭐 모를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뭐 그걸 뭐 옹호해 준다고 해야 될지 뭐 그건 이제 정확하게 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 와중에 최병묵이가 대화를 들어보면 기본 요금이 1,000원 올랐다는 걸 얘기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보시면 그냥 대화를 잘 봐야 된다니까. 무턱대고 그냥 막 이 할 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이는 거는 빨갱이 새끼들은 주야장천 머릿속에 그냥 윤통하고 이 정부를 까는 것만 지금 이제 오롯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깔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정치인들이었으면 자기들도 기존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이제 막 그 할 건데 상대가 이번엔 다르기 때문에 윤통이고 윤사단이기 때문에 그게 전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먹히는다고 생각을 1년 동안 그게 안 먹히는 걸 봤으면 이 전략을 이건 전략을 수정해야 돼요. 전술을 바꿔야 될 게 아니고 전략 자체를 아예 수정해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 뭐 물론 안 하는 거에는 뭐 다른 것보다도 그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DNA 자체가 이제 그렇게 아예 막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할 그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다루기 쉽단 말이죠. 아까 쇼츠에 올린 것처럼 그 한동훈처럼 딱 그렇게만 하면 얘들은 모조리 다 박살 낼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 기존의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참말로 어,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기사 그러니까 저기 위정했다고 이제 자백한 그 양반 실질 심사를 받았죠.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이제 기각이 됐어요.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이게 댓글을 또 제가 봤죠. 댓글을 어떻게 썼을까 싶어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한 20% 30% 정도는 영장 기각된 거가 이제 곧 이제 그 혐의가 부인된 걸로 생각을 하고 막 그 댓글을 달고 있어요. 뭐, 야, 지금 뭐, 윤무식이 막 탄핵 가자 막 하면서 뭐 이런 댓글들이 막 달려요. 그만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이 빨갱이들의 어떤 이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딱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들의 그 이제 댓글 다는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이 그 방식을 보면 왜 자기들이 이제까지 그 댓글을 조작해 왔는지도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일반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이거 기사 안 읽어요. 그러면 제목만 읽는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나마 비사실은 인정이라고 해놨잖아요. 제목이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썼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이 그 댓글에 이제 많이 현혹이 될 거라는 얘기죠. 이때까지 그래왔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 뭐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기각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 가지고도 또 막 이제 뭐 막 이제 좀 판사를 똑같은 그 유창훈 얘죠. 그 유창훈이라고 또 막 욕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 여기 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위정한 거 맞다고 스스로 다 자백했고 증거 다 갖다 줬고 증거 다 냈고 이 실질 심사 받으면서 판사 앞에서 내가 그래 위정한 거 맞다고 다 얘기했기 때문에 뭐 굳이 그래 뭐 구속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의도에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 이거 가지고 뭐 크게 막 그 이제 물고 싶고 뜯고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 제가 어제그제 그 뭡니까 저 박정훈입니까 그 해병대 수사관 그 건은 관련해서 그래 제가 그 방송 올리고 나서 딱 보니까 바로 뭐 기각됐다고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뭔가 얘기를 할 그거는 있겠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자기가 항명을 한 거는 분명히 맞고 그리고 허락도 안 받고 여기저기 나가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씹으린 거 맞고 그 말이 자꾸 바뀌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이 됐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제 계속 나오니까 이재명이 자기도 스스로 이제 이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감이 극에 달한 거야. 아, 이번에는 절대 못 피하겠구나. 이번에 만약에 달려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겠구나. 자기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뭐 단식이니 뭐니 하면서 존나게 처먹으면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범죄자 새끼 하나 때문에 이 지불되는 사회적 비용이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고 뭐 민생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새끼들도 입만 벌리면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런 빨갱이 새끼들의 이런 선전선동,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해가지고 선동하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적인 어떤 비용은 이 빨갱이 새끼들이 거의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은 이 빨갱이 새끼들 때문에 거의 다 지불된다고 보면 돼요. 아무튼 그래, 뭐 그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어떤 정치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되는 비용이고, 그 비용은 이재명하고 문재인을 끝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제 바로 윤통 때문에. 윤통. 아, 참. 뭐 그렇거나 말았거나 조금 뭐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되는 어떤 뭐 홍역이고 지불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번 윤통 때까지, 윤통이 어차피 이걸 다 진짜 정리를 할 거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윤통이 이 권력을 잡은 거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제가 계속 쫄보쫄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국힘에서 이제 진실 앞에 위축된 쫄보 행보다 진정한 땡깡 당식이다. 그러니까 좀 이제 이런 식으로 전투력을 올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윤통이 아니었다면 지금 국힘이 이런 논평을 내고, 아니면 패널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짜 과감하게 뭐 서중익이 말 맞다나 말하듯이 투명하게 해라, 진짜 단식을 하는지. 근데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의힘은 이래도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맹비난을 이어갔다. 이거는 비난이 아니고 비판을 이어갔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거기 때문에,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마지막 검찰 소환 조사와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 여부 등 사법 리스크를 앞두고 갑작스레 단식 호소인으로 돌변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성남시장 시절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투쟁을 땡깡이라 표현을 쓰며 표명했던 이 대표가 급하긴 했는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진정한 땡깡 단식에 돌입했다. 이 대표의 단식은 다른 정치인들의 단식과는 다르다. 정치적 투쟁을 위한 단식이 아닌 자신의 구속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발부둥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단식은 자신의 사법적 운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 대표가 정쟁화라도 시켜볼 요량으로 개딸들을 결집하기 위한 내수용 단식에 불과하다며,
실체적 진실 앞에 위축된 쫄보 행보일 뿐. 이재명 대표의 시간은 이미 끝났고 실체적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대표에게 고언드린다. 간헐적 단식으로 속을 비우는 것보다 실체적 진실 앞에 마음을 비우는 것이 낫지 않겠냐. 네,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이 페이스북에 이거 재밌어요. 댓글을 계속 달고 있는데 그래 뭐 이 금요일에 이제 오후에 올린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댓글을 달았죠. 그 보면 뭐 윤석열 정권의 오염수 대응이 점점 더 뻔뻔해집니다.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바꾸면 오염수가 안전해집니까? 일본이 아낀 오염수 비용 고스란히 우리 몫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개소리.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혹시 뭐 처먹는 건 아니지? 일반적으로 하루 3끼 챙겨 먹던 사람이 5끼 정도 굶으면 기력이 엄청 쇠하는 게 있을 텐데 말이야. 이렇게 찍었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렇게도 적었죠. 이제 단식 시작하지 만 이틀 동안 꼬박 굶으면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들어지고 말하기도 귀찮아지거든. 걱정이 된다. 설마 이런 몸으로 집회에 참석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잖아 어제 마이크 잡고. 만약 네가 그렇게 한다면 그건 과학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거든. 하긴 니들은 과학을 부정하니까 아니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실신할 거냐. 실신해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달려 뭐 벌써 실신하기는 좀 이러죠. 한 일주일 좀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한 주 후반쯤 가서 뭐 이런 전위 예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짓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새끼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다른 사람이 하면 좀 먹힐 수가 있는데 이 지금 단식을 행하는 놈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 먹힐 수가 없어요.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 저기 텀블러에 뭐 넣어서 먹는 거냐? 혹시 미숫가루나 과일즙이나 그런 건 먹는 건 아니지. 제발 눈치가 있으면 돌아다니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지 마라. 너희 단식에 대한 진심을 의심받게 될 테니.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그래 아까 그 김민수 저기 기사가 올라오고 나서 제가 이렇게 올려놨죠. 씨발 오죽하면 십선미들만 모여있는 국힘에서도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널 비난하겠냐. 쫄보.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올렸죠. 이거 올리는 게 진짜 재밌더라고. MBN 뉴스와이드 어제 보면서 이제 올린 거죠. 패널로 그러니까 뭐 참 뉴스와이드에는 그 국힘 쪽에서는 그 김용남이하고 최수영이 나오고 반대쪽에서는 저기 누굽니까 한민순가 그 새끼하고 그 김두순가 그렇게 나오죠. 근데 뭐 여전히 어제도 막 그냥 한민수 또 개소리쳐 씨부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또 생각이 나가지고 글을 좀 쓴 거죠. 패널 선정할 때 기준이 뭐냐. 사람 같은 놈은 단 한 놈도 없고 말도 되도 않는 개소리만 취하장천 쳐 씨부리는 쓰레기들밖에 없는 거냐고. 제 기억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게 이제 뭐 그러니까 저 김관옥이 그 새끼는 잘렸더라고요. 김관옥이 그 새끼 잘렸고 그 다음에 잘린 애가 그러면 복귀왕이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요즘에 복귀왕이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좀 적었죠. 한민수, 전수미, 박승민, 장현주, 조승현, 이승훈, 김두수, 복귀왕, 김현정, 서용주. 또 있다. 주로 MBN에 나오는 년인데 진예현인가 전예현인가? 그년도 취하장천 개소리쳐 씨부리고 말도 되도 않는. 또 누구 있더라? 한 번씩 저 누굽니까 김효원인가? 그 아줌마도 있고. 또 뭐 하여튼 말도 되도 않는 개소리. 그 새끼 있지 그래.
저기 누굽니까 그 김준일인가 그 새끼는 그래 그 아마 TV조선하고 저기 채널A에서는 잘렸더라고요 언젠가부터. 근데 이제 MBN에만 고정 출연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뭐 이런 뭐 쭉 이런저런 얘기들 쭉 적었다가 그 이제 이걸 적었죠. 네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다면 과연 대한민국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만 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50년 전 홍위병이 날뛰던 중국 그리고 엄청난 자원을 갖고도 국가가 거들난 베네수엘라. 네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50년 전 중국 더하기 베네수엘라 이렇게 됐을 거다. 이거는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진짜 대통령이 되었으면 50년 전 홍위병이 날뛰던 중국 거기다가 깡패까지 이제 가세해가지고 자기 욕하는 사람들 이제 쫓아다니면서 좀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 강제로 뭐 어디 정신병원 같은 데다가 입원을 시켰을 거고 뭐 저 같은 이제 저기 뭡니까 그 무지랭이들은 이제 막 욕한다고 해가지고 저 깡패 시켜가지고 뭐 어색한 골목길에서 뭐 그냥 칼집 놓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게 이재명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그 차만 저기 칼집 놓는다 이런 말은 좀 쓰기 그것까지는 좀 심해가지고 적진 않았습니다 제가. 근데 어찌 보면 뭐 저기 홍위병 얘기가 뭐 어차피 그거하고 뭐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충고를 해줘. 충고를. 어차피 네 따위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한 장관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죄를 들고 싶다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네 발로 검찰에 가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의왕으로 들어가서 참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제가 적었죠. 물론 이제 이래 봐야 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과격하게 적는데도 답글이 달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개딸들 다 뭐하고 있냐? 야, 찌질이 모질이 쫄보이 새끼들아. 하기사 씨발 그래 뭐 지들이 물고 빠는 이재명이 이 새끼가 뭐 찌질이 모질이 쫄보 새끼인데 양아치 새끼인데 뭐 그 하수인들이라고 뭐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은 것들이지. 지금까지 왔는데도 이재명이란 이 쓰레기가 이게 얼마나 양아치인지도 분별 못하고 하는 거 보면 뭐 다 똑같은 것들이죠 뭐. 더한 것들이죠 더한 것들. 그리고 이제 어제 그래 마지막으로 적은 게 이거죠. 셔츠를 올렸던 거. 이게 빨갱이들의 모습이에요. 빨갱이들의 모습. 빨갱이 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유심히 보시면 제가 올려놨는데 보시면 진짜 쩝쩝거리고 있어요. 아마 그 미숫가루에다가 그 견과류라든가 이런 거 막 그 섞어가지고 꿀떡꿀떡 계속 마셨나 봐요. 아무튼 일요일 날씨 좋습니다.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